허리 통증의 90%에서 95%가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자세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비특이적 허리 통증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은 오늘 알려주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따라해 보시면 허리 통증, 감촉까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병리적인 소견에 의한 통증 외에 비특이적 허리 통증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증상에 따른 단편적으로 만든 영상이다 보니 의학 정보가 부족하고 이러한 영상을 찾기도 힘들어해서 구독자님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작하게 되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쌤입니다. 허리 통증 너무 괴롭죠? 저도 최근에 며칠 아파서 힘들었는데 조금만 관리하지 않으면 재발이 잘 되는 것이 허리 통증이고 병리적 소견, 즉 방사선 검사에서 특별한 구조적 문제가 없는 이런 나쁜 자세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기능적인 문제에 의한 허리 통증이라 하여 비특이적 허리 통증이라고 합니다. 비특이적 허리 통증이라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과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이 단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있어 발생하는 허리 통증, 앞으로 숙일 때 발생하는 허리 통증,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발생하는 허리 통증, 오래 서 있으면 발생하는 허리 통증, 이렇게 걸을 때 발생하는 허리 통증 등 가만히 있는 정적인 자세와 걷거나 숙이는 동작처럼 능동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허리 통증을 말하는 것이고 방사선, 엑스레이, CT, MRI 검사상에 구조적으로 척추나 디스크 및 인대 등 허리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발생하는 허리 통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특이적 허리 통증은 어떠한 상황에 발생할까요? 자세 불균형에 의해 관절 정렬이 좋지 않는 상태에 특정한 방향으로 반복적인 동작으로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저처럼 이렇게 한 자세로 너무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늘어나는 조직은 계속 늘어나고 짧아져 있는 조직은 계속 짧아지는 형태로 변형되어 정상적인 근육과 관절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로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너무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허리뼈에는 이렇게 두 개의 관절이 아래 허리뼈와 연결되어 있는데 관절 모양이 이렇게 90도 각도로 연결되어 있어 앞으로 굽히는 굴곡 동작과 뒤로 펴는 신전 동작이 잘 되게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굽히는 동작과 펴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허리 굽힌 상태로 많이 있는지 아니면 허리 편 상태로 많이 있는지에 따라서 허리 통증이 잘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 대부분 허리 통증은 굽힘과 편 동작처럼 가동 범위가 큰 동작에서 손상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이 어떤 동작, 어떤 자세에 통증이 생기는지 파악해 놓으셔야 합니다. 현재 허리가 아픈 일반인들이 제일 먼저 체크해 봐야 할 것은 앉아 있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지, 서 있을 때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지, 정적인 자세 평가와 앞으로 숙일 때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지, 허리를 젖힐 때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지 동적인 움직임 평가를 스스로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숙일 때 과도한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통증이 증가하는데 일어나면 통증이 감소하는 분들 있으시죠? 왜냐하면 앞으로 숙일 때 허리 통증이 심해지시는 분들은 허리 후면의 근육이 늘어나서 발생하는데 특히 앉아있을 때 허리 뒤 근육이 많이 늘어나는 자세이고 서게 되면 허리 뒤 근육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짧아지기에 통증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앉아서 숙일 때 허리 통증이 증가하면 뒤로 젖힐 때, 허리를 펼 때 통증이 감소하는 경우로 첫 번째 원인처럼 허리 뒤 근육이 정상 범위보다 늘어나 있는데 숙이면 더 늘어나기에 통증이 증가한다면 허리를 뒤로 펼 때 허리 뒤 근육이 짧아지는 자세가 되어 허리 통증이 감소한다면 허리 뒤 근육이 많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허리 통증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앉아있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할 때 골반 정렬을 바꾸면 통증이 감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도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자주 아픈데 그럴 때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몇 회 해주면 금방 통증이 감소하는데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골반이 후방으로 뒤로 기울어져서 허리 후면의 근육은 많이 늘어나고 허벅지 뒤
근육, 햄스트링 근육은 짧아져 있는데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면 허리 망국이 형성되고 허리 뒤 근육이 짧아지고 고관절 굽힘이 더 잘 되어 짧아져 있던 햄스트링 근육이 살짝 늘어나면서 허리 통증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자세 평가로 서 있는 자세에서는 허리 통증이 있는데 이 척추 정렬이 평평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누웠을 때, 바로 누웠을 때 허리 손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정상적인데 손가락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한 사람들도 허리 후면의 근육은 늘어나 있고 정상적인 허리 망구보다 줄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누워 있을 때보다 엎드려 누워 있을 때 허리 통증이 많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 있을 때 허리 통증이 있는데 바로 누웠을 때보다 엎드려 누워 있을 때 통증이 감소하면 허리 후면의 근육이 늘어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서서 앞으로 숙일 때 허리 통증이 발생하면 이번에는 앞으로 숙일 때 이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살짝 굽혀 놓은 상태에 앞으로 숙일 때 허리 통증이 감소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고관절 굽힌 동작이 잘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 인체는 보상적으로 다른 관절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고관절 굽힘이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허리 관절을 이렇게 과도하게 굽힘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리 후면에 있는 근육은 짧아져 있고 허리 후면의 근육은 정상적인 길이보다 늘어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평가를 종합했을 때 앞으로 숙일 때 과다한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허리 통증의 원인은 바로 다리 후면의 근육은 짧아져 있어 이 다리 후면의 근육 역할을 허리 후면의 근육을 더 늘리면서 대신 많이 사용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쉽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박 락킹 운동이라 해서 고관절 굽힌 동작이 잘 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리 후면의 근육이 짧아져 있으면 고관절 굽힘 동작을 제한해요. 제한된 고관절 굽힌 동작을 허리에서 많이 굽혀서 사용함으로 발생하는 허리 통증으로 고관절 굽힌 동작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손목을 바닥 방향으로 밀어서 등이 천장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이 날개뼈가 등에 잘 고정시킨 상태에 양쪽 다리는 자신의 골반보다 살짝 넓게 벌려주시고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부 수축 후 아랫배를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 허리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까지 앉을 수 있는 만큼 앉았다 원위치 하는 동작을 20배 정도 해주시면 되고 특히 뒤로 앉을 때 허리에서 최대한 굽힌 동작 또는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으로 바로 누운 상태에 이런 접은 수건을 허리에 말아서 받치고 한쪽 다리를 90도 굽힌 상태에 무릎 아래쪽을 잡아서 발목을 젖히면서 무릎을 펼 수 있는 만큼 편 상태에 15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원위치에서 반대쪽 다리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좌우 5회 이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앉아있을 때 골반을 전방으로 기울여주는 근육이 이 속에 있는 장요근으로 오래 앉아있으면 보통 장요근이 많이 약해져 있기에 장요근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장요근 강화 운동도 햄스트링 스트레칭 할 때처럼 바로 누운 상태에 접은 수건을 허리에 말아서 이렇게 받치고 바로 누운 상태에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부 수축 후 한쪽 다리를 90도 이상 굽혀 놓고 반대쪽 손으로 무릎 전면을 접촉하고 다리는 내 가슴 중앙 방향으로 당기고 손은 바닥 방향으로 동시에 같은 힘을 딱 이렇게 주면 이 장요근이 강하게 수축합니다. 이 상태에 7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내려서 원위치하고 반대쪽 장요근 강화 운동을 좌우 교대로 10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벽면에서 하는 버드덕 운동으로, 버드덕 운동을 하면 이 허리 후면의 근육을 짧게 만들어주고 코어 근육을 함께 강화시켜주는 운동으로 내발기기 자세에서 이 한쪽 어깨와 골반을 벽면에 붙이고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부 수축 후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이렇게 쭉 뻗으면서, 다시 말씀 한번 드린다면 팔과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들어줘야 합니다. 이 상태에 7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원위치에서 좌우 팔과 다리를 바꿔서 쭉 뻗으면서 들어주시면 되고, 팔과 다리를 쭉 뻗을 때 허리에서 움직임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동작을 좌우 교대로 10회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허리와 골반 및 고관절 움직이 협응력 운동으로 평소 앞으로 숙일 때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이 고관절 굽힘이 줄어드는 대신 허리 굽힘이 과도해서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허리 굽힘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고관절 굽힘이 잘 되게 협응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으로 월 힙힌지 운동을 추천하고, 벽면에서 한 발짝 나간 상태에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겨서 복압을 증가시켜 놓은 상태에 무릎을 살짝 굽히고 고관절 굽힘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이 척추와 골반 전체가 하나의 통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숙이면서 엉덩이를 벽에 닿을 때까지 뒤로 보내 엉덩이가 벽에 닿으면 다시 원위치 하는 동작을 20배 해주시면 되고, 엉덩이를 벽면 방향으로 이동할 때 허리 굽힘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10회 정도는 움직임에 집중하고 마지막 10회 정도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해주시면 더욱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과도한 허리 평 움직임에 의한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자가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 있을 때 허리가 아파서 앉으면 허리 통증이 감소하는 분들 있으시죠. 오래 서 있을 때 힘이 빠지면 골반이 앞으로 내밀면서 서 있게 되고, 그런 복부 전면의 근육은 늘어나고 허리 후면의 근육은 약간 짧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무게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게 되어 허리 후면에 압박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게 되면 복부 근육이 짧아지고 허리 후면의 근육이 늘어나면서 압박 스트레스가 풀려서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를 이렇게 젖히면서 습관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분들은 허리를 과도하게 펴는 허리 편 동작이 발생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고, 일어날 때 이 고관절 편과 동시에 허리의 편 동작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고관절 편 동작이 잘 발생하지 않아서 허리 편 동작이 강하게 일어남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 있을 때 이렇게 허리 골반 전방 경사가 심하고 누워 있다고 가정해서 설명드릴게, 이렇게 바로 누워 있을 때 손을 허리 밑에 넣었을 때 허리가 바닥에서 너무 많이 떠 있어 허리 공간이 너무 넓은 분들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허리 통증이 발생 확률이 높고, 평소 허리 관절이 이렇게 많이 닫혀 있어 허리 후면의 근육이 짧아져 있는데 반해 복부 근육은 이렇게 늘어나 있는 전후 근육 불균형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엎드려 있는 자세는 불편한데 무릎을 세워서 바로 누우면 허리 통증이 감소하는 분인지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엎드려 있으면 허리 관절이 이렇게 많이 다치는 자세라면 무릎을 세워서 바로 누워 있으면 닫혀있던 허리 관절이 열리면서 허리 통증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을 때 허리 통증이 있는데 앞으로 숙이면 허리 통증이 감소하는 분은 요즘 의식적으로 허리를 편 자세, 즉 똑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면 좋다는 말에 허리를 강하게 펴게 되는데, 허리를 오랜 시간 편 상태로 있으면 허리 압박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평가를 종합했을 때 허리를 뒤로 젖힐 때 과도한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허리 통증의 원인들은 이 늘어난 복부 근육이 허리를 젖힐 때 이렇게 잘 조절하지 못하거나, 앉아서 일어날 때 이 다리 편 동작을 이용하지 않고 허리 주위 근육만 사용하여 허리 관절이 너무 꽉 닫히게 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다리를 움직일 때 허리 관절의 압박 스트레스가 풀리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운동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 후면 뭉친 근육과 너무 다친 허리 관절을 열어주는 누워서 무릎 당기기 운동으로 이렇게 바로 누운 상태에 양쪽 무릎을 굽히고 양손으로 양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긴 상태에 15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원위치에서 잠시 쉬는 동작을 5회 이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힐 슬라이드 운동으로 다리를 펴고 바로 누운 상태에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행근을 수축한 상태에 발 뒤꿈치를 끌면서 한쪽 다리를 최대한 굽혔다 원위치하는 동작을 좌우 교대로 10회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발 뒤꿈치를 끌면서 움직일 때 허리에서는 움직임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 다리 굽혀 들기 운동으로 무릎을 세워서 바로 누운 상태에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행근을 수축한 상태에 한쪽 다리를 굽혔다 원위치하는 동작을 좌우 교대로 10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도 다리를 굽혔다 원위치할 때 허리에서 전혀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브릿지 운동으로 이 허리의 안정성을 만든 상태에 고관절 신전 동작을 하는 운동이 브릿지 운동으로 양쪽 다리를 이렇게 붙이고 무릎을 세워서 바로 누운 상태에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행근을 수축해 놓은 상태에 양쪽 팔은 바닥에 탁 눌리고 양쪽 다리를 60도 벌리면서 대각선 수평하게 든 상태에서 7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원위치에서 잠시 쉬는 동작을 10회, 2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코어가 약하면 이 둥근이 같이 약해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브릿지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허리 안정성 바탕에 다리 편 동작이 잘 나오도록 서서 하는 운동으로 평소 허리를 펼 때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이 고관절 편 동작이 잘 되지 않기에 허리를 강하게 편 동작이 되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월 스쿼트 운동을 하면 좋고, 월 스쿼트 운동은 이 벽면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간 상태에 머리, 등, 골반을 벽면에 붙이고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행근을 수축해 놓은 상태에 허리가 벽면에 딱 붙이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허리가 벽면에 붙인 상태에 앉을 수 있는 만큼 앉은 상태에 5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위치 할 때도 허리가 벽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이 운동도 10회에 2세트 이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절대 허리가 벽면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번 영상이 역대급 가장 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정도 의학 정보는 알고 있어야 여기에 나오는 운동 말고도 다양한 운동을 응용할 수 있고, 이 정도 운동 정도는 해줘야 통증도 잡고 나쁜 자세와 나쁜 움직임이 교정됩니다. 아무쪼록 비특이적 허리 통증 환자에게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서적은 샬만의 운동송산증후군의 진단과 치료라는 책입니다.